안녕하세요. 저는 상담대학원에 있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학생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사연들이 평소 고민하는 내용들인 것 같고, 그 사연들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들, 또 제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하나님의 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 고민은 아침에는 너무 신나고 좋았다가 일상 중 어느 한 포인트가 지나면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해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인간관계를 맺는 중이라 생각해요. 제가 겪는 증상이 우울증인가요? 제가 겪는 무기력함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울증은 또 여러 가지 진단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울한 기분이 2주간 연속된다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수반될 때 우리가 우울이라고 진단을 하긴 하지만, 이 사례로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나는 과연 예민한 사람인가 라는 걸 한번 진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 23개 문항 중에서 13개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면 본인은 조금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16% 정도가 이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는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HSP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초감각이에요. 오감들이 채널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자극을 또 다 소화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요. 특히 학교 와서 친구들 만나고 팀플한다고 좀 토의를 하고 이러면 이분은 이미 에너지가 거의 소진되어서 기숙사에 돌아가면 뭐예요? 떡실신되어서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근데 그 게으른 게 아니고 너무 빨리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소진된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초감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좋은 감정이든 불편한 감정이든 그걸 굉장히 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쉽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심미안이라는 건데, 이거는 HSP의 되게 강점이기도 해요. 사실 세 가지 다 강점이긴 한데 문학이나 예술, 문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느끼는 감정의 수준과 이해가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HSP의 특징으로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극이 별로 없어요. 특히 자극이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의 자극이 되게 이분들에게는 피곤하거든요. 집에서 그냥 나왔을 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즐겁고 자기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학교 왔어요. 매점 갔다가 수업 들어갔다가 누군가 지나가다가 새내기를 만났다든지 이렇게 자꾸 만나는 이제 관계들이 그 과정에서 자극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확 이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무기력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SP의 특징이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무기력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이 책에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을 잘 읽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 첫째는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아서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피곤하고 지친 나를 이렇게 좀 보듬어 주는 거죠. 그 과정을 먼저 조금 본인에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SP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조금만 미묘하게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시뮬레이션을 해요.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를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공간을 피해라. 그래서 자신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먼저 마련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자기만의 힐링의 스팟을 찾아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주면 에너지를 회복시켜서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잘 적용해보시고 안 되면 찾아오세요. 또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년 넘게 교제한 남자친구가
최근에 사는 게 여유가 없어서 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있을 때 허물없는 제 자신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모습을 귀여워하고 예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이 같다고 하니 그동안에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게 남자친구의 표현에서 다 보이는데 제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힘드네요, 이 사연은. 이거는 남자친구하고 얘기해보지 않고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사연자님에게는 이런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알사탕이라는 책인데 우연히 이 알사탕을 먹게 되면서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사람들의 목소리, 내 주변에 내가 주로 가까이 하고 있는 강아지나 그 사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제가 보면서 이 알사탕을 생각했던 이유는 정말 남자친구의 진짜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 마음도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남자친구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물어야 할 8가지라는 책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갈등은 꼭 필요합니다.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조종하다가 과속 방지턱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갈등의 목적은 이기거나 상대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갈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와 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허물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건 수평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걸 받아주는 대상으로서 남자친구를 지금 계속 관계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런 관계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할 건가에 대한 위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서서 나온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갈등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서로를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연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사연입니다. 미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감정이나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친한 친구든 가족이든 그들에게 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궁금해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제 이야기를 듣고서 제게 실망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에게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우선 자신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이 되고 다만 이 알아차림이 조금 다른 변화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책을 2권을 이분에게 특별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느낌은 어떻게 삶의 힘이 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는 여행과 같다. 우리는 걸핏하면 느낌을 회피하며 산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느낌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심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상의 삶에서 각각의 감정이 지닌 힘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그 힘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감정 역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내 감정 역량을 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조금 헤아려졌습니다. 이 사연자는 지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죠. 도망가는 방식이 말을 하기 싫어라는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이 당신이 옳다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말을 꺼냈을 때 누군가가 너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인정만 해줘도 사실 대화하는 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미피님께는 그런 대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만약에 저한테 그런 대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방법은 스스로가 해주는 거예요. 맞아. 지금 내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는 게 힘든 게 맞는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이 옳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읽혀지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누가 봐도 조금 엉뚱하다 싶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너 오라라고 지지를 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미피님에게도 이런 대상이 누군가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너가 오라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줄 수도 있고 본인이 본인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매일 저녁에 오늘 나의 하루는 어땠을까라고 글로 한번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래도 기록을 조금씩 해놓으면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고 얕은 감정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누군가가 질문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혹은 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간단한 대답부터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대화 코드가 맞고 정말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너가 오라라는 대상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미피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주변 사람들의 기쁨에 온전히 공감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 기쁨이 왜 나에게는 없는 건지, 왜 내가 아니라 저 친구인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친구를 재단하려 하기도 해요. 남의 행복에 질투하는 제 자신을 볼 때면 스스로 너무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만의 온전한 행복이 부족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걸까요? 우선 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이고요. 저도 숙제가 어떻게 하면 질투를 좀 덜 할까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질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질투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움이라는 책이거든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더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서 이걸 되게 나누고 싶었어요. 왜 친구한테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지? 이거를 질투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도 원하는 게 있구나. 질투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미움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책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우리 딸을 생각하며 딸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책을 조금 골랐는데요.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참자기가 인격의 중심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알아채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지만 거짓 자기가 중심에 있다면 남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일, 의무나 책임을 인생의 중심에 두게 된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부러움과 질투는 되게 바람직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쁜 거라고 재단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는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피로해지고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무언가를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내 감정을 감추고 거짓의 감정을 쓰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이게 잦다면 그때는 내가 누구인가 즉 거짓자기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질투하는 것 그 이면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이게 거짓이 아니라 부러운 것을 굉장히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서 참자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 늘 상대와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은 또 비교의 마음에서 또 나오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책이 좋을까 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 너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끄라라는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다. 행복을 찾아서 님에게 더 중요한 거 마음을 쓰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부러운 걸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신경을 켜놓으면 정말 미움의 책과 같이 그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감정은 마치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하면서 공통된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 건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목과는 달리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실패했어. 지금 전해드린 이런 멘트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거는 뭐냐면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이거든요.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은 수치심을 유발시킵니다. 수치심은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 수치심은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얽혀 있다.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서 내가 갖게 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도망가죠. 내가 드러내는 게 너무 싫으니까 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고립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점점 고립하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부적응을 일으키는 이제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치심은 학습된 감정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감정이 끼는 거지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의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친구와 배우자를 곁에 둘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교수님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셔요. 없으면 오셔요. 제가 그 일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과 대화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언제부터 나한테 있었니? 혼자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왜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수치심이 있는 이유를 말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수치심이 있는 이유는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나를 정말 보호하려고 지금까지 이 감정을 더 크게 유발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와 지금 나는 다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센터나 혹은 대화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 또 좋은 선배들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권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 많이 하십시오.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험 말고도 좋았던 경험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좋은 경험은 기억을 잘 못해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게 좋은 게 있었나? 오늘 어떤 게 내가 그래도 좀 뿌듯한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파일을 키워나가시면 이 수치심에서 조금은 해방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응원하고 또 여러분의 존재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한동 곳곳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